8월 후원 안내해 드릴게요. 패트리온 통해서 김재현님, 최준호님, 조영국님, 지훈님, 전찬주님, DG님, 변정훈님, 김석영님, 박현우님, 박재권님, 서지연님, 조화순님, 이승균님, 낙교님이 계속 후원해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 팟빵에서 인사이트 출판사에서 정기 후원으로 계속 해주고 계시고, 그리고 그 팟빵에서 그 에피소드마다 후원을 유튜브 아임띵님이 또 매회 100원씩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방금 전에 낙교님이 우리 후원자 명단이 100명이 되면 일다가 끝나는 거 아니냐고 하셨는데 일다가 끝나도 좋으니까 후원해주세요. 뭐지? 그때는 낙교님 읽어야죠. 자본주의에. 100명 한 5분이면 읽을 수 있을 것 같고. 오. 1000명? 1000명? 행복한 상상이네요. 아니 우리 100명이면은 한 2분에 한 명씩만 읽어요. 막 이야기하다가 한 분 말해주고. 중간 광고. 마이크 언제 사주실 거예요? 마이크요? 네. 한번 비용을 뽑아봐요. 제가 네. 약간 세기는 하는데 그때 말했던 로드 게스터 프로라고 링크 주시면 한번 이렇게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있는데 USB 연결을 할 수 있고 컴퓨터에 우선, 그리고 거기에 XLR 단자라고 해서 원래 쓰는 마이크 그거가 4개 들어가요. 뭐 볼륨 조절이 이렇게 있고, 낙교님이 4채널 갖고 안 된다고. 4채널이 있고 블루투스, 핸드폰 뭐 하나 있는데 3개가 있어서 핸드폰은 블루투스로 여기 연결하잖아, 아이폰을. 그러면은 외부에 있는 분이 우리 통화해서 같이 하는 것처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모니터링 헤드폰이 4개가 돼요, 각자. 좋네. 그러면 블루투스 연결해서 그 사람 목소리가 자동으로 되고, 컴퓨터가 없이 SD 카드 녹음도 되고, 컴퓨터랑 연결도 된대요. 우리 지금 리모트 또 한번 고민하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리모트요? 미국 가야 되니까 AWS 가세요? 갈 것 같아요. 리모트 안 해도 되고 그냥 안 가시나요? 거기서 해도 되고. 네, 저는 안 갑니다. 회사에서 안 가세요? 회사에서 잘 모르겠어요. 가는지 안 가는지. 다른 분들이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죠. 다 같이 가면 좋긴 한데. 저는 장고콘을 지금 노리고 있는데 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장고콘 내륙에서 하지 않아요? 내륙이라고요? 각 대륙마다 해요. 어디서요? 요번에 미국이야. 미국 어디요? 미국 샌디에이고? 샌디에이고 그 캘리포니아 위에. 캘리포니아 아래. 아래인가? 그러니까 미국에서 멕시코랑 붙어있는 서부에서 제일 밑에 샌디에이고. 근데 해변가인가 보네요. 네. 그쵸? 괜찮은 위치네요. 네. 가고 싶은데 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어차피 그 회사랑 가까운 거 아니야? 회사랑 가까운데 있는... 회사가 보내주는 건 아니니까. 아, 그래요? 네. 보내달라고 해요. 회사도 미국에 있는데. 무슨 상관이죠? 회사에 미국에 있으니까 직원들의 어떤 역량 향상을 위해서 가게 되면은 뭐 좀 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을 것 같은데 가게 되는 게 확정이는 안 나서 아직. 네. 로드캐스터 프로는 $1,000예요. 오, $1,000. 여기 우리 돈으로 못 사요. 어디는 $1,000인데 왜 어디는 $599? 제가 계속 믹서를 못 사고 있는 이유가 그 로드캐스터는 지금 이제 듣기에는 방송용으로 장비를 딱 만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팟캐스트나 뭐 팟캐스트 이런 뭐 유튜브 방송용으로 그런 느낌인데, 일반적인 믹서들도 요즘은 디지털라이즈가 많이 돼서 USB로 연결할 수 있거든요. PC에 연결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그런 장비를 직접 사서 써본 게 아니라 스펙상으로만 나오니까 이걸 구입했을 때 맥이랑 잘 연동이 될지 확신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걸 사시면 됩니다. 근데 그런 건 싸거든요, 사실 더. 그리고 그때 리빌드 FM이 쓴다는 게 사실 이거보다 좋아 보이긴 해요. 네. 다른 거예요? 같은 게 아니라? 예. 걔는 자체 녹음 기능이 있잖아요. 이건 좀 있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제가 노션에 링크 남겼는데 막 효과음 버튼이 8개 있어요. 그래서 삥삥삥삥삥 막 이런 거 넣는 거. 내가 직접 그런 거 필요 없는 것 같고, 사실 막 돌아다닐 거 생각하면 그냥 걔네들이 쓰는 것처럼 작은 거에다가 마이크 심플하게 꽂아서 컴퓨터 연결 안 하고 녹음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죠. 또 이제 고민은 믹서 같은 거랑 마이크를 사면 매번 설치했다가 해체했다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도 우리 컴퓨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편하지 않을까요? 아니요. 저는 이게 너무 편해서 사실 이거보다 더 편해질 수 있을까 그래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사실 지난 회에는 이 같은 방에서 했는데 여기 회의실이 좀 울리는 상태라서 좀 별로였고 이번엔 공사를 해가지고 조금 덜 울린다고 하니까 한번 기대를 해보죠. 네. 지난주엔 또 둘이서 하나씩 마이크를 쓰고 그래가지고. 아 맞아요. 그게 더 힘들었어요. 둘이서 하나씩 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각자 하나씩 해도 옆으로 소리가 들어가잖아요. 그쵸. 그래서 조절하기 힘들었는데 둘이서 하나씩 하니까 진짜 그 소스를 마이크 3개를 했는데 그 두 분이서 쓴 소스 4개는 네. 어디를 높여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막 이분은 목소리 크고 같은 마이크인데 그쵸. 옆으로 들어가고. 네. 근데 그래도 괜찮았던 것 같긴 한데 울리는 거 빼고는 음량은 그쵸.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이크를 쓰니까 기본으로 안 썼으면 더 심한데 울림 제거 같은 이펙터는 없었나요?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그런 거 잘 못 만져. 거기까지는 안 되죠. 자르는 거랑 네. 디노이즈 이 정도? 오디션 쓰시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내장된 게 좋은 것 같긴 해요. 여기 로드캐스터 프로나 이런 장비들 보면 내장돼 있더라고요. 필터가. 아무래도 그렇죠. 소프트웨어적으로 네. 하는 것보다는 하드웨어적으로. 그래서 하드웨어적으로 하고 그거를 바로 듣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녹음하면서 들으면서 내 목소리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아니까 네. 나도 의식적으로 목소리를 크게 하게 되고. 살 게 많잖아요. 헤드폰도 사야 되고. 그렇죠. 인이어 시스템 해야 되고. 그 말고 카메라를 사야죠. 카메라. 아유. 아직 커뮤니티 누가 하나 빨리 돈 번 커뮤니티 있으면 그 소니 거 4K 액션 아니 4K 캠코더 좀 사줘요. 사심을 채우는데 자꾸 커뮤니티를 이용하시려고 이거 오해받을 수 있어요. 이런 걸 가리켜서 점입 가경이라고 하네요. 아니죠. 이거 다 참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뭐 더 많은 다수의 지방에 계신 이 개발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네, 지방에 있어봤는데 모임에 참석하기 너무 힘들기 때문에 와. 이걸 실시간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가끔씩 그런 분들 계시긴 하더라고요. 가끔씩 지방에서 이제 서울에서 하는 행사에 관심 있어서 오시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지방에는 아무래도 서울 외에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서울이 맞아요. 없어요. 네. 분당까지는 모르겠는데 그 밑으로는 진짜 분당 지방 아니죠 무슨. 지방은 지방이죠. 아니죠. 경기도니까 이 분당 부심. 근데 저도 비슷한 생각해요. 경기도는 특히 이제 아래쪽, 서울 아래쪽에 있는 경기도는 이걸 지방이라고 봐야 되나 이런 느낌은 있어요. 아무튼 카메라 사고 싶었어요. 네. 파이어폭스 69 버전이 드디어. 낙교님 가는 거 이제 영상에 다 나와요. 그쵸. 다 사라지는 나오죠. 거. 네, 파이어폭스 69가 나왔는데 저는 안 깔렸다가 파이어폭스 버전 정보 보기 딱 나는 몇 버전이지 하고 딱 봤더니 68 버전인데 막 업데이트 받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왔구나. 뭐가 좋아졌지? 뉴욕타임즈 한번 들어가 보세요. 뉴욕타임즈요? 네. 지금 여기서 우선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한 게 그 네. 개인정보 추적보호라고 하는데 강화된 추적보호라고 하는데 서드파티 쿠키라고 해서 그 네. 광고 회사들이나 이런 데서 막 심어가지고 추적하는 거 있잖아요. 쿼리나 네. 어떤 기사 읽었는지 그거를 블럭하고 기본으로 기존에도 할 수는 있는데 뭐 깔아야 네. 되고 뭐 설정해야 되는데 이제 기본이 됐고 그리고 그 암호화폐 채굴하는 거 자바스크립트로 몰래 네. 그것도 블럭이 기본으로 이번에 들어갔다 그래요.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거기 들어가서 보호 기능이 작동하면 저 주소창 맨 왼쪽에 방패 기능이 보라색으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걸 켜야 되나? 보라색은 아닌 것 같은데. 콘텐츠 차단이 표준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아 그래요? 네. 기본이라 그랬는데 업데이트한 사람들은 그럼 옛날 거 옛날 설정이 남아있나 보네요. 아예 새로 그래서. 설치한 사람만 기본이고. 네. 그게 켜지면 어떻게 돼요? 네? 그게 보라색으로 나오면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네. 사이트가? 막 뭐가 잘 안 뜨고 그래요? 잠시만요. 저희가 뭐 연락이 와서 해결해야 해서. 네. 네. 이게 그 얼마 전에 트위터에선가 그런 글을 봤거든요. 몇 군데 몇 군데 자기가 이제 온라인 사이트들을 돌아다닌 다음에 몇 개가 나를 추적하고 있는지 봤더니 막 몇백 개가 자기를 추적기가 달려 있었더라. 네. 이런 글을 본 적이 있는데 그런 거를 이제 차단해주는 기능인 거죠. 기본적으로. 잘 몰라요. 파이어폭스에 이
추적기 차단 기능을 얘기하고 있었는데 모르시는 건가요? 잘 모릅니다. 아, 네. 점점 뭐 프론트 그런- 세계랑 거리가 멀어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기보다는 뭐 저는 일단 업데이트를 자주 하진 않아서 음, 항상 문제가 생길 때만 하거든요. 지금 아. 업데이트 하고 있다. 그러니까 자동으로 지금- 하잖아요, 원래 파이어폭스가. 파이어폭스인데 자동 업데이트 좀 이상했는데. 그 파이어폭스 정보창을 치니까 업데이트 다운로드 시작하는 네. 68 버전이고 맞아요. 근데 거의 끄질 않아서 업데이트 자동으로 되지를 않아요. 뭐 그런 게 좀 있었고 근데 실제로 뭐 최근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긴 했었는데 지금 69 버전은 자세히 안 봐서 모르겠고 이게 뭐 핑거 프린팅 같은 거 막아준다는 그런 거예요? 네, 그쵸. 그러니까 서드파티 쿠키 음. 추적을 우선 기본으로 막고 암호화 채굴 막아주고. 네. 그게 이번에 들어갔나 보군요. 네. 음. 저는 이미 들어가 있는 줄 알았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환경 설정에 가보면 개인정보 및 보안 탭에서 표준, 엄격, 사용자 지정 이렇게 정할 수가 있거든요. 콘텐츠 차단을. 네. 근데 거기에 표준 쪽의 탭에 크립토 마이너가 추가됐어요. 예전에는 이제 제3자 추적 쿠키랑 사생활 보호 모드에서 알려진 추적기만 이렇게 두 개만 이제 허용된다. 이게 표준 모드였는데 네. 지금은 이제 크립토 마이너까지 추가가 된 걸 보면 지금 보고 있는데 이미 68 버전에도 크립토 마이너랑 핑거프린터랑 그래요? 들어가 있거든요. 오. 네. 아마 이게 기본으로 펴졌다는. 저도 기억나는 게 68 버전 그 공지가 나왔을 때 이게 들어간다고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스트리트 모드 말고 스탠다드에도요? 스트릭트 모드인지 모르겠. 전 사용자 지정이라서 아, 저 사용자 지정으로 이제 다 표준 한번 눌러보세요. 표준. 표준을 누르면은 없겠어요. 여기 들어갔다는 건가요? 예, 표준에 크립토 마이너가 추가됐어요. 69 버전은. 핑거프린터도 들어간 거예요? 핑거프린트는 조금 사용자 다른 것 지정에만 같은데. 있어요. 좀 달라졌나 보네. 좀 강화됐나 보네요. 어쨌든 뭔가 강화됐어. 근데도 약한 것 같아 사실. 제대로 하려면 파이어폭스 그 브레이브 브라우저라고 파이어폭스 만들었다는 사람 중 몇 명이 있다는. 걔들은 좀 기본이 다 차단이에요. 광고, 뭐 스크립트 기본이 차단이 돼서 브라우징 하면 한쪽에 차단된 게 몇 개인지 다 나오거든요. 네. 근데 팝폭은 또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 이런 차단기에 대해서 CP님은 약간 반대하시는 쪽 아니세요? 이건 아닌가? 광고 차단이랑 좀 다르니까? 반대는 아니지 않아요? 저는 크게 상관없어요. 어차피 큰 흐름은 아니고 이런 거는 그냥 이런 거를 원하는 사람들이 파이어폭스 같은 마이너한 브라우저에서만 하는 거다? 자기 신념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그 신념도 신념인데 이게 사실 핑거프린팅이라는 개념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조금 이제 개인정보 침해라는 부분이 강화된다고 많이 느끼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광고를 보여준다는 컨셉이 아니라 그러니까 배너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신문에서 이제 원래 광고라는 게 길게 보면은 신문에서 배너를 올리는 그런 것들의 연장인 거잖아요. 단순히 그런 게 아니라 네가 누군지 추적해서 계속해서 같은 광고를 노출시키고 비슷한 걸 노출시키고 이런 작업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누군지 거의 파악이 돼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제가 돌아다니면서 봤고 광고를 켜놓으면은 뭐 프로그래밍 관련된 광고들이 나와요. 실제로 강의 그렇죠? 광고라든지 그런 것 자체가 이미 핑거프린팅이 다 되고 있다는 의미인 거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말이 많은 거죠. 사실 상징적인 사건으로 보면 예전에 지메일에서 광고 보여주겠다. 그 내용 분석해가지고. 근데 그게 좀 간단하지 않은 문제잖아요. 여러 가지 의미에서. 그쵸. 그런 것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긴 해요. 저는. 그 파이어폭스 뭐 그런 거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그런 거 해도 되고, 크롬이 만약에 하면 몇 개가 막 다운돼서 크롬의 점유율이 줄어들 수도 있죠. 반대로. 그래서 누가 하고 안 하고는 사실 상관없는데 여기 업데이트된 기능 중에 하나가 미국에 거주하거나 그 로케일이 EN-US 이거면은 그 새 탭이 띄우는 그 페이지 있잖아요. 비어 있을 때 거기에 포켓에 추천 컨텐츠를 보여주는데요. 파이어폭스가 인수했잖아요. 이런 건 좀 이상한 거지. 파이어폭스가 자기들은 돈을 안 보고 이익을 위해서 후원받아서 한다 그래놓고 자기들이 인수한 포켓을 프리미엄을 가지고 있는 모델 있잖아요. 포켓은 공짜 서비스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 추천 컨텐츠를 지금 새 탭에다가 집어넣은 거는 옛날 MS였으면 이거 미국에서 바로 그 독점 그걸로 바로 가서 벌금 맞을 일이 있지 않나. 1차적으로 독점 상태가 아닌 게 문제죠. 그쵸. 독점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좀 모르겠어요. 지금 뭐 자세히 살펴보진 않았는데 아마 철학이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포켓 추천 컨텐츠를 보여주더라도 그걸 뭐 이 사람의 개인정보를 추적해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쵸. 그냥 탑 예. 아티클을 보여준다거나 탑 아티클. 그 정도 선이 아닐까 그러니까 오히려 싶긴 반대로 팝폭에서 많이 북마크된 어떤 사이트들 이런 걸 보여준다고 하면 큰 문제가 그쵸. 당연히 됐겠는데 문제죠. 네. 예, 포켓에서 그냥 많이 거론되고 있는 최신 네. 아티클일 거잖아요. 또 무조건 탑 아티클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포켓의 알고리즘 자체도 그래서 이번에 68 버전 나왔을 때 전후해서 사실은 파이어폭스 쪽에서 보안 관련된 거 엄청나게 밀었잖아요. 네. 관련된 기사 계속 쏟아내면서 이제 크롬이랑 많이 비교하고 그러면서 사실 사람들이 또 막 관심 가지기 시작했었거든요. 해커뉴스 같은 데도 1위 맞아요. 계속 올라가고 이제 기사 블로그 나오면 또 1위 찍고 예전 기사 다시 가져와서 1위 찍고 파이어폭스 다운로드 페이지 또 막 해커뉴스도 상위에 찍혔거든요. 네. 그런 거 이제 좀 회자가 되면서 그래서 그런 포인트들 밀고 있는 거는 확실한 것 같기는 해요. 그런 면에 좀 차별화가 돼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파이어폭스도 어차피 뭐 비영리 재단이긴 한데 모질라가 비영리 재단이고 네. 그렇긴 한데 어쨌건 이제 뭐 돈이 필요하니까 그 수익화에 대해서 그때 수익화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그 프록시 같은 거 프록시였나 그런 거 만들어서 이제 제공하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고민일 것 같긴 해요. 방향성 면에선 당연히 이제 좀 올바른이라고 이상하긴 한데 좀 나은 방향성을 추구할 수 있지만 크롬이나 뭐 상업적인 부분이 엮여 있는 부분이 없으니까 뭐 크롬도 아니긴 한데 크롬도 새 탭에 뉴스는 안 나오는데 나오잖아요. 안 나와요. 이제 나오잖아요. 안드로이드에 나오는 네, 거예요. 안드로이드 안드로이드는 나와요. 그런데 제 브라우저에서 안 나오죠. 근데 저 나와요. 내가 최근에 브라우저는 모르겠는데 아이폰에서도 크롬 쓰면 밑에 아까 그거 말고 수정이 아이폰 말고 모바일 말고 데스크탑 데스크탑. 나올 수 있죠. 이제 어느 안 시점. 써서 잘 모르겠어요. 저도 최근에 안 써서.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인스타 페이퍼나 관련된 비슷한 사업하는 애들이 파이어폭스가 너무한다 막 그럴 수도 있어. 싫어할 수 있죠. 네, 당연히 싫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뭐 이제 파이어폭스도 아마 그런 게 있었던 것 같긴 한데 그 기본 검색 엔진 그거 가지고서 여러 네. 개 막 제공해줘. 여러 개 덕덕건가? 네. 톡톡으로 제공하나요? 그 아니, 원래 기본 거 아니야 구글인데. 기본은 네, 무슨 그러니까 구글이 그것도 뭐였는지 모르겠어요. 스폰싱 받고 하는 걸로 알고 있긴 그쵸. 하거든요. 근데 파이어폭스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파이어폭스 정확히 모르겠고 그래서 그런 기본 이제 검색 엔진 문제도 좀 있었었고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돈을 못 벌어서 이게 뭔가 애매한 것 같아. 자기들이 했던 말이 있으니까 이런 거 할 때마다 또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되고 그냥 이래서 자체적으로 돈 버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 그 브레이브 브라우저 저는 좀 마음에 들어. 그래서 돈을 벌고 있어요 거기는. 걔들은 광고를 다 차단해 버렸잖아요. 네. 그리고 돈을 어떻게 벌지 했는데 걔들이 이 블록체인에 연결해가지고 이 광고 그 사이트 운영자 광고라면 원래 자기가 돈 다 가져가잖아요. 근데 이 브레이브 브라우저를 사용하고 이 사이트랑 제휴가 돼 있으면 이 광고로 얻은 수익의 일부를 나한테 그 브레이브 코인이라는 걸로 주겠다. 그러니까 서로 좀 나눠 가자. 광고를 봤으니까 너도. 네. 약간 이런 모델이긴 한데 뭐 돈 벌 것 같지는 않은데 코인에 편승해서 어쨌든 돈 좀 벌지 않을까? 그럴 수 있겠죠. 걔들은 완전 다 차단하니까 그쵸. 진짜 그 돈 벌 여지가 전혀 없잖아요. 거기 뭐 유튜브 광고도 안 나온다면서요. 그 걔들 그 브레이브 브라우저 처음에 뜬 게 그거였어요. 유튜브 유튜브에 광고가 중간 안 나와요. 광고랑 앞 광고 그게 하나도 안 나와요. 기술적으로 다 없애고 그냥 브레이브 브라우저에서 유튜브 실행하면 네. 그냥 프리미엄처럼 쓸 수 있어요. 와. 그러니까 어떤 그건 면에서 좋다. 지금 최악의 적대적인 상대가 페이스북이랑 구글이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유튜브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페이북도 광고 차단 시스템이 먹히는 게 거의 없었던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페이북 광고를 안 보기가 힘들어. 힘들죠. 그러니까 애드블럭 같은 것도 안 됐던 것 같고 좀 그런 게 좀 힘든 것 같긴 했어요. 브레이브 써봐야겠다. 페이스북 광고 페이스북은 안 되나?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네. 네, 뭐 그렇습니다. 그 뭐 성능면, 그러니까 그 원래 리소스 많이 먹기로 유명하잖아요. 팝폭이. 아니에요. 크롬이 훨씬 유명하죠. 약간 유명한 건 크롬이긴 해. 크롬이 메모리를 많이 먹어서 네. 속도를 빠르게 하고 크롬이 메모리는 많이 먹는데 속도는 팝폭보다 빠르죠. 잘 모르겠어. 그런데 속도가 느리기로 유명한 그냥 건가요? 팝폭이 팝폭은? 팝폭 느리잖아요. 네, 팝폭 느려요. 근데 어쨌든 이번에 한 거는 윈도우일 때 우선 그 백그라운드로 갔을 때 아닐 때 이건 것 같은데 아무튼 윈도우 OS에서 뭐 CPU의 힌트를 보고 뭐 그런 걸 관리하나 봐요. 그래서 파이어폭스 쪽에서 백그라운드로 가거나 인액티브한 탭 이런 것들은 CPU를 좀 적게 써도 된다고 네. 힌트하는 기능이 추가됐나 봐요. 그러면은 윈도우가 알아서
걔한테 CPU 저항을 좀 덜 줄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이거는 맥에서는 아니고? 네, 맥에서는 아니고. 맥은 뭐 이미 되는지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업데이트 내용은 그렇고 맥은 이제 반대로 그 맥북 프로 최신 버전 뭐 이런 거 같은 경우 네. 그래픽 카드가 2개 있거든요. 내부적으로 저전력용 GPU랑 고전력 GPU가 있는데 네. 요것 중에 또 사용 그거에 따라서 저전력 GPU를 쓸 수 있게 했다고 뭐 말은 그래요. 네. 근데 과연 그런 것 때문에 빨라질까? 이건 그냥 다른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원래 그래서 러스트도 만들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면 러스트로 지금 팝업 돼 있는 거야? 일부를 구현하고 있는 거라고 듣긴 했었어요. 그러면 러스트의 미래가 없는데 그 일부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어. 근데 사실 탭이 많아지면서 근본적인 문제는 이제 탭별로 이제 웹 할당 리소스를 먹는다는 부분이잖아요. 그게 안 죽고. 그래서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좋은 플러그인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사실 뭐 크롬이건 팝폭이건 시간 지나면 탭 꺼지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긴 해요. 네, 저는 제가 쓰는 플러그인이 뭐였지? 지금 찾고 있는데 뭐. 오토탭 디스카드? 그게 뭐예요? 크롬? 파이어폭스. 네. 잘 되나요? 예, 너무 잘 돼서 약간 귀찮을 정도로. 아 그래요? 제가 기본 값을 네. 600초인가 줬거든요. 네. 그러니까 6분이잖아요. 네. 600초? 10분이죠. 10분이잖아요. 네. 근데 10분이 생각보다 되게 금방 가요. 그래서 좀 늘려놔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할 정도로 빨리빨리 사라지긴 하는데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리소스를 안 먹게 만드는 건지는 체감을 해본 적은 없어요. 근데 이제 보면은 보통 이제 어떤 특정 탭에서 폭주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안 쓰고 있는 어떤 탭에서 뭐 네. 페이스북이라든지 아니면 뭐 웹앱 종류가 좀 심한데 그런 것들이 네. 폭주를 하고 있어서 맞아 그건 있는 것 같아요. 파이어폭스가 웹앱이 되게 느렸어요. 지금은 모르겠는데 웹앱 종류를 쓰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페이스북 같은 것도 되게 쓰기 힘들었었고 그런 건 좀 있었던 것 같긴 해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근데 힘들었었고가 아니라.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은 사실 크롬을 쓰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브라우징 할 땐 되게 좋은데 네. 웹앱으로 만들어진 걸 쓸 때는 사실 자원 소모가 엄청 심했었고 그러니까 그 웹앱 자체의 최적화 문제도 있겠지만 파이어폭스랑은 이제 궁합이 잘 안 맞는 그러니까 많이 고려가 안 돼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런 거에 좀 많은 것 같긴 했었어요. 네. 아무튼 그냥 제 체감상 그랬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뭐 제일 좋은 거는 창을 여러 개 띄우지 말아야 된다는 건데 잘 관리를 해서 네.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오토탭 디스 안 되는데? 됐다. 포토가 갑자기 CP님기 다운되면 녹음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뭐 하지 마요. 크롬 일단 닫아요. 크롬. 그래야 되겠네. 그렇네. 지금 팝업은 안 띄워놨는데 크롬을 띄워. 크롬이 문제야. 그리고 플래시 항상 활성화하는 옵션이 있었어요? 팝폭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하다 보면 플래시가 뜨면은 네. 한 번 눌러서 활성화하긴 하는데 네. 항상 활성화 뭐 이런 게 있었나 봐요. 사이트별로였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팝폭에서 플래시가 되나? 돼요. 안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플러그인은 저는 어도비 항상- 플래시 플레이어를 따로 깔고 네. 이쪽에 깔고. 플러그인 깔면 2개가 되고 이제 이 사이트에 이거를 항상 허용할지 이런 옵션이 근데 있었던 것 같아요. 크롬은 안 깔아도 되지 않아요? 크롬 안 깔아도 돼요. 자체적으로 그래서 하는 저는 거죠. 플래시 있으면 항상 크롬 썼던 걸로 네, 기억을 네, 했었거든요. 맞아요. 플러그인을 깔아서 써야죠. 어쨌든 이제 항상 활성화하는 옵션이 없어져서 플래시 플레이어가 있어도 항상 이제 그 회색으로 나와서 항상 클릭해서 항상 보기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건 크롬이 해주면 좋은데 그럼 플래시가 더 빨리 없어질 텐데. 그쵸. 그게 맞는 것 같아요. 플래시는 뭐 거의 망했으니까 실질적으로. 어도비에서도 더 이상 지원하지 않겠다고 했다면서요. 그래요? 예, 그건 꽤 오래됐죠. 툴 자체도 안 만들겠다고. 이제 한때 이제 실버 뭐였죠? 실버라이트. 실버라이트. 그것도 접었잖아요. 네. 다 이제는 자바스크립트랑 웹 네. 그 기술로 가는 것 같아요. 충분히 할 수 있어서. 잠깐 동안 한 1년 동안 미래였던 적이 있었는데. 그렇죠. 미래였던 적이 있죠. 실버라이트가? 그런 거 아니요, 뭐라고 없어요. 불렀는데? 실버라이트 미래였던 적이 실버라이트 말고 플렉스. 플렉스. 플렉스? 실버라이트랑 플렉스 프로젝트가 엄청 많이 했었어요. 맞아요. 1년 2년 정도 동안. 그러다가 이제 그냥 싹 사라졌죠. 뭐 플렉스도 좀 기대를 했던 거는 플래시 자체가 원래 체이닝이 엄청 안 좋잖아요. 툴 체이닝이 엄청 안 좋잖아요. 근데 이제 약간 자동화할 수 있다? 그런 것 때문에 좀 플래시인데 자동화 가능한 네. 프로그램 뭐 아무튼 그런 것 때문에 좀 관심 받았었죠. 싹 사라졌지. 아쉽네요.
그리고 다음으로 잠깐 얘기할 거는 일본에서 AWS 장애가 엄청 크게 났었어가지고 언제 났었나요?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이게 8월 23일? 꽤 한 2주 정도 되긴 했네요. 네, 그때 정리를 못해서 바로 못 따라왔는데 일단 뭐 윤곽은 다 나온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아마존 쪽에서도 공지가 다 나왔거든요, 이제. 그래서 뭐 정리가 잘 된 것 같긴 해요. 저는 이제 8월 23일인가? 그때 그냥 이제 일하다가 잠깐 유저그룹 슬랙 봤었거든요. 근데 거기 보니까 또 한국에서도 아직까지 도쿄 쓰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도쿄 리전을 쓰시는 분들이 있어서 뭔가 좀 이상하다, 장애 난 것 같다 그런 얘기들이 엄청 뭐 심각하게 진행된 건 아니고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애인가 보다 했는데 이제 일본은 그때 그냥 일본 서비스들은 그냥 난리였던 거죠. 와, 이게 왜 문제가 된 거예요? 이게 좀 왜 장애가 생긴 거예요? 이게 좀 재밌긴 한데 지금 장애에 영향을 받은 게 EC2랑 RDS라고 일단 공식적으로 밝혔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좀 더 심하긴 했어요. 근데 아무튼 일단 처음에 밝혔던 거는 이제 EC2랑 EBS 서비스랑 그리고 RDS 일부가 장애였다고 AWS 발표를 했었어요. 이게 정확히 언제지? 공지가 25일날 나왔고 처음 공지가 나온 게 아마존에서 23일날 장애가 있었고 25일날 공지가 나왔었는데 이게 지금 문제가 된 거는 냉각 시스템이 문제가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쿨링. 내부적인 소프트웨어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드웨어적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 그러니까 인프라가 문제가 있었던 거군요. 복합적이긴 하죠. 소프트웨어랑.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여기 데이터 센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도 이번에 확실하게 알았는데 AG 개념 있잖아요. 어빌러빌리티 존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제 그게 계정마다 다르게 부여가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저의 계정이랑 올린 계정에서 A라고 나온다고 해서 둘 다 같은 A가 아니긴 해요. 근데 그건 이제 임의로 배정되는 거고. 근데 어쨌건 이제 그 중에 하나 어떤 물리적인 그 가용존 하나가 문제가 생겨서 이제 거기서 장애가 일어난 거죠. 그게 이제 냉각 시스템이 작동을 제대로 안 했다고 하는데 이게 조금 복잡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냉각 시스템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를 장애가 발생하기 한 일주 전 사이에 뭔가 개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개선하고 나서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시스템에서 문제가 발생을 한 거고 발생을 했는데 그 온도 전달하는 시스템이 문제가 생겨서 이제 온도가 작동을 제대로 안 했나? 냉각 시스템이? 어쨌든 냉각 제어 시스템에 버그가 있었대요. 네. 냉각 제어 시스템에 버그가 있어서 뭐가 안 됐는데 비상 수동 조작 기능도 또 있나 봐요. 막 온도가 올라가니까. 근데 그것도 또 일부가 안 됐대요. 그래서 그러니까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은 그거를 뭐 PLC라고 프로그래머블 로직 컨트롤러라는 게 이제 온도를 관리해 주는데 거기서 뭔가 문제가 있어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냉각이 안 된 거예요. 온도를 측정을 제대로 못해서 그렇게 쭉 올라가는데 이제 그 상태가 되면은 이거를 방지하는 시스템이 하나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 그냥 냉각을 최대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게 돌았어야 되는데 돌았어요. 그게 돌아서 거의 대부분 해결이 됐는데 일부 서버 렉이라든지 그런 단위에서는 안 돈 거죠. 그러면서 문제가 됐고 그 상태에서 이제 아까 CP가 말한 강제 모드가 또 있대요. 시스템 조작을 하기 강제 모드를 하는데 강제 모드 동작을 안 한 거죠. 그래서 이제 헬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한 6시간 정도 걸쳐서 발생을 했는데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엄청나게 많은 서비스들이 영향을 받고 이제 다운이 된 거죠.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은 이번에 아마 근데 일본 서비스들은 잘 아시는 게 별로 없을 것 같긴 해요. 엄청 큰 서비스들이긴 한데 한국어로 치면 이제 리멤버에 해당하는 거 산산이라는 서비스가 있고 여기도 다운됐고 또 네이버 페이급에 해당하는 급이라고 하면 이상한데 아무튼 페이페이라는데 여기도 다운됐고 또 인사 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스마트 HL 여기도 다운됐고 그다음에 더 좋은 비주얼 같은 거 회계 관리 프로그램 풀이라는 데도 다운됐고 SNS 믹시 옛날에 유명했잖아요. 믹시라는 데도 다운되고 믹시라고 그냥 일본용 SNS 그런 거 좀 유행했었거든요. 그다음에 CP가 좋아하는 것도 있다. 스마트 뉴스 그런 거 다운되고 그리고 또 게임 쪽은 거의 다 그냥 다운된 것 같아요. 게임 쪽은 AWS 진짜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게임 계열은 뭐 트위터 올라온 거 뭐 수십 개 정도 리스팅 해가지고 그냥 다 다운됐다고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뭐 일본에 있는 서비스들이 전부 다 영향 받은 것 같아요. 유니클로도 있네. 유니클로도 다운됐고. 문제가 터졌을 때 이제 뭔가 그걸 막을 수 있는 조치들이 있지만 그것도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거나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지난번에 후쿠시마나 아니면 그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체르노빌 같은 것도 그런 어떤 연쇄작용인 건데 그렇죠. 참 그걸 보면
복잡해요. 그러니까 뭔가 시스템을 만들고 그 시스템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다시 시스템을 다른 걸 만들지만 여전히 취약하고. 그래서 원래 이제 이게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하나의 가용존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아마존의 첫 번째 공식 공지였는데 그래서 이제 맨 밑에 보면 좀 번역이 이상한 것 같긴 한데 제가 읽어드리면은 고객에게 가용성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어플리케이션 구성 요소는 이러한 내구성이 높은 방식으로 실행되어야 합니다라고 돼 있거든요. 네. 이게 가용존을 여러 개 쓰라는 식으로 이제 아마존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아마존 여러 개 썼으면 문제가 없었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 더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28일에 추가로 업데이트를 했거든요. 네.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 단일 가용 영역을 사용하지 않고 이제 멀티리전을 썼어도 문제가 있었다. 그걸 사용자랑 같이 조사를 하면서 발견했다고 공지를 했고 ALB 단 뭐 이런 네. 것 때문에 멀티 에이지트를 했어도 문제가 조금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그래서 그 정도 아니어도 그 날도 제가 이제 트위터는 좀 봤었는데 당연히 끝나고도 해결이 안 됐다는 데도 있었고 멀티리전도 안 되는 것 같다는 얘기들이 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그것까지 다 확인이 된 것 같고 영향을 받은 서비스도 이것 때문에 실제로는 뭐 매니지드 서비스에 해당하는 RDS도 영향받았고 레드시프트도 영향받았고 일라스티캐시 워크스페이스도 다 영향을 받았다고 이제 인정을 하긴 했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엄청나게 크네요. 장애인 거죠. 아마 우리 DNS 장애 때보다도 사실 훨씬 컸을 것 같긴 해요. DNS는 안 됐다가 붙으면 다 정상으로 되는데 이거는 특히 DB 같은 경우는 잘못 죽으면 안 뜨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죠. 종합선 깨져가지고. 네. 아무튼 아유. 열 냉각이 역시 이런 게 중요해. 근데 컴퓨터 이제 뭐 요즘 사람들도 그렇고 개발자들도 그 냉각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가요? 냉각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전부터 항상 제가 말하는데 이 맥북 쓸 때 맥북 아무리 성능 좋아봤자 15인치 쓰든 18인치 쓰든지 노트북의 한계상 쿨링이 안 돼가지고 제한이 걸려서 제성능 절대 못 된다 이 말을 했었는데 이거 마찬가지예요. 애들은 그러니까 맥은 그 제어 시스템 PLC에 해당하는 게 안에 있어서 열을 받으면 CPU 막 스펙을 낮춰가지고 네. 막 어떻게 꾸역꾸역 막 돌게 하는 거고 윈도우는 그게 힘든 거죠. OS는 OS대로 돌고 뭐 물론 서로의 규격은 있지만 또 성능 좋게 낸다고 게이밍이라고 만든 애들은 낮추면 안 돼요. 게임이 그쵸. 갑자기 느려져. 네. 아주 걔들 막 무식하게 생겼는데 결국 노트북의 한계고 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커야 돼. 크고 쿨링이 잘 돼야 돼. 약간 그러니까 아이맥이 좋은 이유가 그런 거잖아요. 잘 도는 이유가 오래된 모델도. 아이맥도 사실 좋진 않아요. 그쵸. 그래요? 스로틀링 돼요? 데스크탑에 비해서는 쿨링이 안 좋아요. 그쵸, 안 좋죠. 네. 왜냐면 좋기 구멍도 힘들죠. 조금밖에 네. 없고 사실 일반 데스크탑은 그냥 펜을 앞에서 막 때려 박아가지고 막 위로 쏘고 그쵸. 막 옆으로 쏘는데 아니면 그 조그만한 거 램 단자 위에 있는 거 그 조그만한 걸로 해가지고 소리는 나는데 아이맥이랑 내가 멀어서 안 들리고 면적이 넓으니까 나가고 그렇지. 그래서 아이맥 프로를 사면 돈 낭비예요. 아이맥 프로는 쿨링을 조금 좋다고는 했지만 네. 그 아이맥 프로의 구조상 그 쿨링을 완벽하게 할 수 없거든요. 근데 그걸 거의 1,000만 원 넘게 주고 사잖아요. 네. 그럴 거면 그냥 맥 프로 이번에 새로 나온 걸 사는 게 훨씬 좋은 거죠. 쿨링 때문에. 아무튼 여기도 중요했어. 그 버그 때문에 이제 팬이 안 돌아서 결국에 냉각이 안 된 거잖아요. 네. 결국에 그거 퍼지 모드 작동 안 해서 재설정해서 해결을 했다고 합니다. 역시 재부팅이 짱입니다. 재부팅. 막 찾을 필요 없어. 빨리 재부팅. 근데 약간 좀 이런 거 보고 있으면은 저도 요새 이제 인프라 쪽을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네. 클라우드 쪽을 담당하다 보고 있다니까 서비스 안 되면 엄청 스트레스 받거든요. 그쵸. 네, 그런 상황이 느껴져서 조금 슬프긴 했어요. 얘네들도 얼마나 당황했을까. 여기 막 안 되는데 강제 모드 했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게요. 실제로 문제 되는 거는 이제 그쪽 장비에서 돌고 있던 서비스들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과열이 된 상태에서 그거 돌아가면서도 장애를 일으키면서 동작하고 있는데 그걸 빼내는 작업이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걸 빨리 옮겼으면은 더 나았을 것 같긴 한데 그걸 네. 끌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끄게 되면 유실되거나 하는 부분들에 그쵸. 대해서 훨씬 큰 책임들이 발생하니까 그런 게 안 된 것 같고 여기도 보면은 뭐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뭐 공기를 빼냈대. 뜨거운 공기를 빼내고 나서야 안정화가 됐다고 막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어요. 공랭의 기본 화재가 났던 건 아니고요, 그러면? 화재가 나진 않았어요. 화재는 화재가 안 나고 났고? 그냥 온도만 올라 올랐으면은 복구하는데 한 며칠 걸려. 그렇죠. 그렇겠네요.
사실 뭐 클라우드가 완벽하진 않은데 사실 아마존 정도니까 이 정도로 끝난 게 아닐까 싶기도 해요. 수도 있고 또 근데 사실 여기서는 아까 뭐 이제 2차 막 백업이라 그러나? 네. 이게 안 되면 이거 되고 막 했는데 서버 단에서도 또 그게 있었으니까 죽은 거죠. 서버가 그거 없이 그냥 나 죽을 때까지 녹을 때까지 막 실행했으면 복구가 또 안 됐을 거예요. 근데 그쵸. 서버 안에서도 또 그런 기능이 있어서 왜 또 올라가고 막 구하고 하니까 걔가 꺼져버려가지고 다시 공기 빼니까 바로 되는 거지. 네. 안 그랬으면 그거 그냥 녹을 때까지 했을 거예요. 그랬겠네. 예전에도 노트북 쓰다 보면 쿨링 안 좋은 애들 쓰다 보면 제가 와우를 했었는데 LG 노트북으로 한 1년 정도 하면 막 그래픽 카드 이렇게 줄이 쭉쭉 가요. 그래픽에. 그래서 보면은 이제 예전에 그런 거 많았잖아요. 그 데스크탑 조립한 것도 그 네. 트랜지스터라고 그러나요? 네, 그 높으면 하나씩 터지잖아요. 뭐 녹기도 하고. 약간 그런 거 비슷한 것 같아요. 실제로 뭐 그런 거 보면은 그 뭐지? 그 블록체인 뭐라고 하지? 채굴 한참 할 때도 채굴기. 그 GPU 사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중고 GPU 사면은 네. 채굴 돌려서 망가진 거 그쵸. 한다고 한참 그랬었잖아요. 채굴 하는 분들 쿨링 얼마나 신경 쓰는데요. 아, 그 신경 써도 이제 그걸로 한참 돌렸으니까 그렇게 상태가 안 좋은? 그분들은 약간 다르죠. 이걸로 최대한 빨리 뽑아서 얘가 뭐 몇 개월 안에 죽게 돈을 벌어야 되는 거고 서버는 이제 오래 뛰어야 되니까 온도를 더 낮게 잡는데 그거 하는 분들이 이제 쿨링 대박인 것 같아요. 저는 그때 비트코인 채굴하는 거 채굴장 만들고 이런 거 이제 블로그 글이나 이런 거 많이 봤거든요. 그분들 보면 만들려고 했네. 만드는 거 아니고 만드는 건 불가능해요. 왜요? 돈이 진짜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일반 사무실에 이제 조그맣게 얻어서 채굴기를 그냥 넣으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그분 그 열이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그래픽 카드 열나는 거를 집적도가 엄청 심하게 는 거 IDC보다 더 심하려나? 그러니까 그래픽 카드 따닥따닥 6개씩 붙어 있는데 막 2층으로 6개씩 붙어 있으니까 막 그 공사를 하더라고요. 그 쿨링 그 우리 대탑의 쿨러를 이 방 안에다 하는 느낌이었어요. 이쪽에 구멍 크게 뚫고 이쪽에 구멍 크게 뚫고. 그쵸. 사실 데이터 센터가 그런 거잖아요. 그쵸. 그때 CP가 뭐 얘기해주지 않았나요? 데이터 센터 설계할 때 뭐 건축 물 구조를 어떻게 한다 뭐 그런 거 아닌가? 뭐 네이버가 자랑하긴 했는데 사실 그런 거? 그런 건 잘 모르고 그건 있었죠. 구글이나 MS 이런 애들이 MS인지 구글인지 모르는데 걔들이 그 쿨링이 너무 힘들어서 그 바다에 빠뜨린 거 있잖아요. MS였나? 바다에 빠뜨렸다고요? 네, 샌프란시스코 앞바다에 그 컨테이너 같은 거 넣어가지고 네. 그거를 저 바다 밑에 넣어서 거기서 운영하려고 테스트한 게 있어요. 기사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다 쿨링 때문에 이 자원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냥 바닷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쿨링 해버리겠다 이런 마인드였어요. 북극이나 남극으로 가는 경우도 있었죠. 네, 있어요. 실제로 있었던 것 같고. 그쪽은 이제 또 다른 한계가 있어서. 그렇죠. 다른 문제들이 있겠죠. 근데 비슷한 문제가 이제 일본에서 발생했던 거는 2017년 4월에 애저 쪽 동일본 리전에서 이제 7시간 정도 다운되는 사례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얘기하면서 이제 퍼블리키 쪽에서 기사를 보면은 이것도 같이 소개를 하더라고요. 일본이 더우면 문제가 많이 생기는군요. 아, 그쵸. 지금 덥다고 하긴 하죠. 지금 올림픽도 날리긴 하던데. 왜요? 네. 너무 더워서 거의 뭐 왜 말도 안 그러는데요? 되는 온도에서 모르겠어요. 저 관심이 없어서. 지금 일본에서 올림픽 하고 있어요? 아니요. 내년에 하는 거 아니에요? 내년에 2025 하니까. 올림픽이잖아요. 근데 도쿄는 원래 덥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번에 진짜 너무 더울 것 같다고. 내년에? 네, 그런 얘기도 계속 나오는 것 같긴 하던데. 그래서 뭐 일본에 10년 전에 그 회사 신입사원 그걸로 갔는데 이 세상 더위가 아니야. 그러니까 습한 건 좀 약한데 그래요? 네. 햇빛이 그때는 어렸는데 진짜 더웠어요. 햇빛이 진짜 장난 아니었어. 그래서 일본의 집들 구조가 좀 이해됐어요. 겨울에는 안 추운데 여름에 너무 더우니까 그 일본 집들 보면 뭔가 서늘하게 막 나무 판자떼기 같은 거 그냥 시원하게만 지어놨던데 겨울에는 별로 안 추운 것 같긴 해요. 내륙? 뭐 그쪽 도쿄 쪽이라든지 해양성 기후라서 그런가? 모르겠어요. 그냥 더운 것 같아. 아까 잠깐 채굴기 얘기가 나와가지고 최근에 이제 타오바오 나스가 엄청 떴나봐요. 하드웨어 하시는 분들한테 나스인데 엄청 싼 거예요. 왜 이렇게 싼가 라고 이제 분석을 해봤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대사기극에 휘말렸던 채굴기였던 거예요. 나스로는 채굴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스로는 원래 채굴 못 하는데 이게 원래는 이 사기꾼들이 되게 머리를 잘 쓴 게 자기네 코인을 이제 뭔가 상장을 하고 근데 상장도 한 군데밖에 안 됐대요. 근데 상장을 하고 이 코인을 캘 수 있는
전문 채굴기를 팔겠다 이렇게 해서 판 거예요. 근데 팔 때는 막 사람들이 열심히 산 거예요. 그리고 좀 있다가 뭐 언제까지만 이 가격에 팔고 그 다음에 가격을 띄겠다 그랬더니 또 사람들이 막 사재기를 한 거예요. 코인을? 네, 아니 그 채굴기를 제 전문적으로 채굴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계속 판 거죠. 그리고 또 얼마 있다가는 이거 이제 중국에서 그만 팔고 미국에서만 팔 거다 이렇게 해서 또 막 사람들이 사재기를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펑 터졌어. 없어졌어요. 회사가? 네, 회사에서 사라지고 그 코인도 뭐 이렇게 알고 보니까 유명무실해지고 네. 사람들이 분석을 해봤더니 채굴기라고 팔았는데 인터넷 연결을 안 해놨는데 채굴이 계속 되고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채굴기 받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네, 채굴기 이제 받기는 했죠. 그러니까 기계를 받기는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지 하고 봤더니 코인 자체가 아무런 그게 없었던 거예요. 실제 존재하지 않는 코인이었고 이 채굴기로 뭔가 코인이 발생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는 그냥 CPU 연산만 돌려서 얘네들이 가짜로 띄워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드웨어 값이라도 받아야겠다 하고 이제 계속 이거를 팔게 되면서 타오바오 나스라고 이제 이름을 붙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엄청 싼가 봐요. 스펙에 비해서. 그리고 실제로는 뭐 그 안에서 뭐 GPU를 막 열심히 쓰거나 한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싸게 나온 이 채굴기인가 보다. CAI 코인이라는 네, 거 맞아요. 같은데 CAI 코인. 채굴기가 100만 원이었대. 그리고 이 채굴기가 근데 애초에 그거였네요. 그 코인에 여러 종류가 있는데 얘는 그 토렌트처럼 GPU 컴퓨팅을 쓰는 게 아니라 네. 저장소를 임대해주면 맞아요. 그 저장소 기반으로 돈 버는 거라 애초에 채굴기가 약간 나스 같은 역할을 하긴 했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스펙상으로 보면 채굴기 하나당 300에서 350 위안인데 근데 지금 여기에 장착되어 있는 웬디 1TB 하드디스크랑 4기가 메모리만 해도 350 위안이 넘는데요. 그래서 그래도 어차피 손해인 거 아니에요? 100만 원 주고 샀는데. 그쵸. 손해죠. 근데 이제 그나마 팔아 먹겠다고. 그럼 사람들이 개인이 중고거래로 파는 거예요? 타오바오에? 근데 뭐 업자들이 또 사지 않았을까요, 이거를? 슬프네요. 그러니까 실제 판매 금액은 5천 위안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채굴기가. 근데 약간 이거 디스크 쪽은 꼭 굳이 블록체인이나 채굴 아니어도 괜찮은 모델인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단가만 맞으면 사실 우리도 뭐 드롭박스나 S3나 이런 저장소가 좀 비싸잖아요. 근데 개인들이 그걸 싸게 운영하고 그거를 우리가 거기에 파일을 저장하고 이걸 싸게 쓸 수 있으면 서로 돈을 나눠 가지는 왠지 가능할 것 같은 구조인 것 같긴 한데 근데 약간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메모리에 16기가가 달렸고요. 하드는 40테라가 달려있대요. 10테라 4개. 그것만 해도 엄청 이득이겠네요. 네. 아닌가? 16기가는 뭐지? 메모리는 4기가 맞고 16기가가 뭐가 적혀 있는데 이건 헷갈린다. 네, 아무튼 그래서 많이 사기극에 당한 채굴기가 한 번 있었다고 합니다. 재밌네요. 네. 이 사람은 판매 직원들도 채굴기를 구매했대 회사에서. 다단계처럼. 네. 다단계인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직원은 집과 차를 담보로 잡아서 그거 얘기하면 또 그 사건 있잖아요. 뭐지? LTCM인가? 롱텀 매니지먼트 캐피탈 매니지먼트? 그게 뭐야?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 LTCM이라고 네. 전 세계를 금융위기에 빠뜨렸던 그 사건에서도 이제 원래 노벨상 수상자분들도 다 참여를 해서 그러니까 펀드 같은 걸 만든 거죠. 헤지 펀드를 만들어서 했던 건데 여기 재밌는 부분이 그런 거거든요. 여기에 직원들이 너무 똑똑하잖아요. 자기 전 재산을 거의 다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다 같이 망했지. 근데 이게 아마 1998년도 위기 아시아 쪽 위기 쪽 네. 이랑 많이 겹쳐 있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흔들리면서 여기는 완전 망했고 그러면서 아시아랑 같이 이제 무너지고 그냥 그런 게 엮여 있을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사건이죠. 이게 아마 사실 이거 단일로 봤을 때는 2008년보다도 큰 사건이긴 할 거예요. 모르겠다. 레버리지가 30배였다고. 네? 와. 그럼 자기 레버리지가 30배라는 건 자기 자본 규모보다 30배 많은 빚을 져가지고 그쵸? 투자를 한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똑같은 것 같아요. 이제 경제 위기가 오면은 레버리지가 망가지기 시작했을 때 돈을 갚으라고 하기 때문에 여기도 그쵸. 이제 그걸로 망한 거죠. 순식간에 돈을 잘 구할 수가 됐으면은 잘 됐겠지만 없어서. 네. 그쵸. 결과론적이니까 투자는. 뭐 아무튼 네. 투자는 결과론적. 저 최근에 산 거 엄청 올랐더라고요. 뭘 샀는데요? 신한 알파리츠. 아 거기 지금 날린 것 같은데. 나 그거 억울해. 요즘 기승전 투자인 것 같은데 우리. 저번에도 투자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요? 두 번만 그렇죠. 하실 때. 몰라요? 뭐 얘기했나? 신한 알파리츠 지금 나 이제 8,000원 기억이 안 됐어. 나. 아 이제 내가 일주일만 5천 얼마에 샀는데 내가 10만 원밖에 없어서 10만 원어치 샀는데 지금 한 40% 오른 건가? 아, 투자 선제. 그러니까. 내가 돈이 없어서 내가 돈만 있었으면 왜냐면 사실 CP는 거기에는 굉장히 확실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 CP가 잘하는 분야라서. 그거보다는 그냥 동네였고 아니에요? 판교의 동네였고 거기에 오피스 부족한 것도 알고 위치가 현대백화점 바로 앞이라 거기 임대가 안 나갈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IT 기업들 요즘 보면 알겠지만 큰 회사들이 많이 생겼는데 들어갈 사무실이 없어요. 좋은 사무실이. 지금 그게- 강남도 보면 다 옛날에 뭐 보험사나 금융사들이 쓰는 사무실이지 판교의 그 IT 기업들이 좋아하는 사무실은 옆으로 엄청 넓거든요. 네. 위로도 높지만. 거의 하나의 층이라는 게 안 느낄 정도로 네. 넓죠. 네. 근데 그게 두 개나 있었으니까 거의 진짜 큰데 아니에요? 거기 몇 평이나 되죠? 몰라요. 이게 우리가 250평에 거기 한 1000평 될라나 한 층이? 한 모르겠어. 층에? 정확히 모르겠어. 아니 봐도 정확히 와. 모르겠어. 그럼 연면적은 어마어마하겠네요. 어. 근데 그 두 개만한 땅이 지금 비어 있죠. 그 판교역에 네. 거기는 호텔 들어온다고 하는데 잘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전부터 근데 그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투자나 이 건물 쪽 하는 사람들이 하는 오피스 빌딩 용어가 있더라고요. GBD가 강남 빌딩 디스트릭트 뭐가 있고 여의도가 뭐 YBD고 네. 판교가 PBD 분당 합치면 BGD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걸 다 따져봤을 때 벌써 한 3년 그때부터 강남 쪽은 좀 공실이 좀 늘어나고 있었고 여의도 쪽은 좀 심각할 정도로 늘어났고 왜냐면 MBC고 뭐 다 빠지니까 그랬는데 그때도 강남 그 판교랑 분당 이쪽 빌딩들은 거의 풀이어서 공실률이 거의 없었어요. 내가 그렇게 말을 하고 10만 원을 샀죠. 괜찮아요. 10년 뒤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1000만 원이 10년 뒤에 10배 올라봤자 100만 원이잖아요. 아니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제 얘기는. 아, 10년 뒤에 부동산 경기가 폭삭 그럴 내려와서. 수도 있어요. 좀 그렇습니다. 네. 뭐 투자 얘기 그만하고 다시 IT로 돌아옵시다. 여기 너굴림 있으신 거 네. 아니에요? 그래요? 저 요번에 처음 알았는데 리눅스 커널에서 원래 EXFAT 하드웨어 하드디스크 포맷 하는 그 방식을 지원을 안 했었나 봐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는 지원을 못 하고 뭐 그걸 지원하려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개발됐었던 것 프로그램도 같은데. 다 유료였어요. 아, 이게 그러니까 유료였던 이유도 MS가 특허를 가지고 있어서 뭐 그랬겠죠. 돈 많은 회사가 뭐 공짜로 풀어줄 수 이제 어쨌든 네. 그럴 일은 없으니까. 근데 이제 최근에 MS가 이걸 오픈 소스로 풀려고 한 건지 풀었던 건지 어쨌든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블로그 중에 오픈 소스 블로그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존 고스맨이라는 분이 리눅스 파운데이션 이사회 멤버인데 MS 직원이시래요. 여기 보면 디스팅기시드 엔지니어라고 해서 뭐 숭고한 엔지니어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이제 글을 써가지고 이제 리눅스에서 쓸 수 있다 그런 얘기를 올리셨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그 USB를 들고 리눅스 머신에서도 손쉽게 쓸 수 있다는 것. 근데 이게 그러니까 리눅스라는 게 중요하다기보다는 저는 EXFAT을 거의 USB 포맷 계열에서 사실상의 표준 이런 느낌을 받아서 그렇구나 생각해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그 느껴지는 게 뭐냐면 잘 기억 안 나요. 왜냐면 포맷을 신경 써본 일이 최근에는 거의 없긴 하거든요. 요새는 맥북을 그냥 쓰니까. 맥에서 포맷하려고 하면 물어보잖아요. 근데 맥은 그것도 다른 거 쓰잖아요. 그러니까 저널링. 다른 거 네. 쓰는데 그거 쓰면 이제 윈도우에서 못 포맷도 안 쓰니까. 해서 몇년 포맷도 안 해서. 했던 것 같은데 세팅을 하고. 근데 뭐 아무튼 이제 느껴지는 거는 제가 한 5년 전쯤? 5, 6년 전쯤에는 이제 리눅스를 썼거든요. 네. 그럼 USB를 꼽으면은
모르겠어요. 읽기는 되는데 거의 쓰기가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냥 기본 셋업에서는. 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좀 고통 받았었죠. 그래서 일부러 리눅스에서 쓰려고 저용량 USB 갖고 다닌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용량은 모르겠고 4기가 이하. 포맷을 바꾸거나 계속 그랬던 것 같아요. 윈도우에서 뭐 들어가서 다시 포맷하고 막 그런 경우는 되게 많이 있어. 왜냐면은 리눅스에서 인식이 안 되거나 뭐 쓰기가 안 되거나 그런 상황이니까 윈도우를 안 쓰는데 또 윈도우 찾아서 어디 들어가서 또 거기에 보면 기본 포맷 기능이 있긴 하잖아요. 그걸로 이제 A 드라이브 선택, A 드라이브가 아니지. USB A 드라이브는 뭐죠? A 드라이브 모르겠다 이제. 한 2000년대 생들은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모르죠. A 드라이브, B 드라이브 이런 거 보죠. A 드라이브가 아마 플로피 3.5인치인가? B가 5.5인치인가? 뭐 이런 식으로 장착됐던 것 같아요. A 드라이브가 더 큰 그건 거. 상관없지 않아요? 상관없긴 하죠. 근데 네, 일반적으로 이제 그렇게 돼 있어 컴퓨터에 CD 달려오듯이 5.25인치, 5.25인치랑 3.5인치 3.5인치. 두 개가 달려 있으니까 이쪽은 A, 이쪽은 B. 그 다음에 우리가 쓰는 하드디스크가 C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이. 원래 왜냐면 그게 중요한 게 A를 가지고서 부팅을 하잖아요. 네. 아무튼 근데 사실 디징 하면서 그 그랬죠. 패스 31을 사실 많이 썼어요 원래. 맞아요. 그래서 지금도 여기서 말하기로 뭐 SD 카드 많이 쓰고 하는데 아직도 다 패스 30인 경우 많아요. 그럼 저는 패스 32로 포맷 다시 했던 것 같아요. 네, 안 왜냐면 어떻게 하냐면 저 같은 경우 이제 윈도우도 쓰고 하니까 그 외장 디스크나 이런 걸 쓴단 말이에요. 파일 옮기려고. 그러면은 맥 포맷이나 그러니까 맥에서 당연히 저널로는 포맷 안 하고 맥에서 패스 30밖에 안 되니 그걸로 하면 윈도우에서 되는데 윈도우에서 그 EX패스로 해가지고 하면 맥에서 인식이 안 돼요. 그래서 무조건 패스 32로만 해야 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패스 32가 이제 여기 위키에서도 보는데 패스 32는 파일 하나 크기가 4기가로 제한돼요. 디스크 하나의 크기가. 아니 파일 하나. 파일 하나의 최대 용량이 4기가까지. 그러니까 SD 카드가 256기가여도 패스 32로 포맷하면 파일 하나가 4기가밖에 안 되는데 요즘에 지금 저 핸드폰도 그렇고 저기 DJI 오스모도 그렇고 4K 영상 찍으면 한 10분 안 돼서 4기가 넘어가요. 그쵸. 그래서 지금 오스모도 그렇고 이거 삼성폰은 모르겠는데 오스모 포켓 같은 경우는 드론이나 영상 찍으면 4기가마다 파일이 잘라져요. 이 말인즉슨 쟤네들 패스 30이라는 거죠. 그럼 이거 CPU한테 좋은 기능이네요. 이거는. 왜요? EX패스 지원하면 그렇게 제약이 맥이 없어지는 지원해야지 사실 이거는 아무 의미 없어요. 근데 맥은 지원하지 않아요? 안 된다고 하지 안 됐나? 맥 EX패시 안 돼. 그러니까 안 MS가 맥한테도 그러네. CP는 그러니까 여기서 공개한 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EX패만 되면은 이론상은 파일 하나 크기가 지금 64기가? 64테라요? 권장 최대가 512테라? 파일 하나에? 아무튼 이러니까 사실상 이제 파일 신경 안 써도 되는데 그래서 기존에도 계속 사실은 윈도우만 썼던 것 같아요. 윈도우 그 하드디스크 포맷 할 때만 쓰지 외장 디스크 쓰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사진 찍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 맥을 쓰기도 하니까 거의 패스 32만 그런 게 있군요. 잘은 모르겠어요. 공감이 잘 안 돼. 이제 드랍박스 세대로 넘어가서 이미 그런 거에 대한 신경을 써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이제 신경 잘 안 쓰게 되죠. 클라우드 세대니까. 이미 저조차도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아무튼 재미있긴 하네요. 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번에 그 하시코프 유저 세미나를 한번 한다고 하네요. 사용자 모임 9월 서울 미드업인데요. 9월 18일에 당근마켓 라운지죠. 모르는 것처럼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난 딴 거 하고 있어. 다른 거 하고 계시지 마시고 방송에 집중하셔야죠. 네. 맞는 것 같긴 한데 맞는 거 같은 거 나갈 때는 다 팔린 거 아니에요? 안 팔렸을 수도 있죠. 아직 표가 몇 장인데요? 17개 남았어요. 표 40장. 총 40장. 몇 장 남았는지 여기 표시가 돼요. 17개 남았네요. 네. 왜 40장 했어요? 왜요? 여기 40명 이상 못 들어오잖아요. 아니요. 넣을 수 있어요. 넣을 수 있어요? 우겨 집어넣는 건가 막? 50명하고 10만원 저한테 주세요. 근데 이번에는 왜 티켓 비용을 10,000원으로 하셨어요? 지난번에 5,000원 했다가 적자 나가지고. 왜요? 운영비가 김밥 모자라가지고. 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그 인당 5,000원이었긴 했는데 한 분이
그 다른 분을 초대해 올 수 있었어요. 테라폼 47 공유회 때. 공짜로? 그래서 47 두 명에 5,000원이었는데 네. 김밥은 2명분을 다 제공을 했었죠. 김밥집 생각보다 비싸더라고. 저는 네. 김밥이 낙교님은 진짜 돈을 쓰는 것 같아요. 아니 김밥이 한 1,500원 정도 할 줄 알았거든요. 네. 약간 좀 무슨 어느 세대에서 오신 거예요? 아니 여기 재테크 뭐 투자하면서 돈을 쓸 때 그런 걸 안 따져. 약간 그 정몽준 씨한테 버스 가격 얼마인지 아냐고 물어보는 그런 그 느낌인데.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 정도죠. 사실 저는 그래서 김밥 가격을 몰라요. 그게 이제 다 발표를 하는 모임이잖아요. 네. 그래서 좀 적잖아도 맛있게 먹어도 되지 않나? 피그인더 가든 같은 데서 한 10,000원짜리 사도 되지 않나라고 생각했는데 초대까지 생각을 하니까 네. 이거 안 되겠는 거예요. 네. 그래서 김밥으로 줄인 거긴 해요. 근데 이번에도 초대 그게 있어요? 이건 아니요, 아니에요. 이번엔 이거는 초대는 그냥 없어요. 일반 그냥 행사고 일반 이번에 생일날. 해봤자 지난번 거 메꾸고 끝나겠네요. 카메라 좀 사주시라. 뭐 그것도 그렇고 근데 이제 카메라는 뭐 센다가 없어서 뭐 사요. 네, 요번에 발표하시는 세션 두 세션인데요. 하나는 대규모 마이크로 서비스를 위한 테라폼 활용이라고 김영욱 님이 발표해 주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 세션은 AWS 위에서 테라폼으로 데이터 파이프라인 관리하기 박훈 님이 30분씩 각각 해 주시는데 네, 많이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페스타 들어간 김에 페스타가 최근에 수수료를 낮췄어요. 네. 정말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물론 저희는 작은 규모의 행사만 하니까 뭐 얼마 안 되긴 했었는데요. 그래도 뭐 거의 이거 카드 수수료랑 다 따지면 한 10%? 10% 정도 됐는데 이제는 이쪽에서 받는 거는 1%로 네. 빼고 카드 수수료가 3점 몇 프로라서 카드 수수료랑 거의 똑같았던 것 같아요. 네. 원래 수수료가. 근데 이제 1%로 줄어들고 카드 수수료 그려놓으니까 4%. 수수료 많이 받아도 워낙 편하게 잘 돼 있어서 맞아요. 돈 주는 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확실히 개발 쪽은 다 페스타 넘어왔어요. 이쪽에다가 올리니까 저희도 금방 없어지더라고요. 이제 이런 시도를 했던 사람들이 몇 명 있는데 페스타가 좀 깔끔하게 디자인도 그렇고 네. 잘한 것 같아요. 네. 페스타 홍보가 되어버렸네. 응? 하시코프 9월 미더블 홍보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홍보하고 대신 그거 해달라 그러세요. 수수료 할인? 빵원 0%로. 그러니까 카드 수수료는 어쩔 수 없고. 여기서 더 할인해 달라고 하기가 미안해서. 네? 아니요. 해주실 수도 있죠. 홍보를 위해서. 이게 빨리 여기 CMO님이니까 여기다가 해서 여기 공식 CMO님. 우리 이럴 배너 때만 CMO 네. 달아준다 그러고. 아니 이럴 때만 아니에요. 항상 CMO님이셨어요. 그만해요. 근데 페스타가 다 좋은데 검색이 안 되더라고요. 그쵸. 이게 좀 아쉬운 점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잘 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뭐 이야기할 게 있나요? 낙규님 요즘 운동하신다고. 저요? 너무 네. 밑에신 거 아니에요? 네, 운동하신다면서요. 운동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쓴 거예요. 저 얘기하라고요? 네. 저 얘기할 게 없는데? 운동 뭐 하세요? 저는 달리기? 달리기? 네. 뭐 그 짐 같은 데 가서 하세요? 아니요. 그냥 집 근처에서 좀 걸어가면은 네. 운동장 있거든요. 거기서 조금씩. 저는 그걸 뭐라 그러죠? 짐을 우리말로 뭐라 그러죠? 헬스장. 헬스장에서 하거든요. 러닝머신 뛰는데 영어 공부하시니까. 지금 우리말로 뭐라고 하냐고. 헷갈렸어요. 죄송합니다. 그 헬스장에서 뛰는데 러닝머신으로 근데 그게 똑같은 거리랑 똑같은 속도로 뛰어도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다르다는 거는 그러니까 그 일단 일반적인 도로나 운동장에서 뛰는 게 훨씬 힘들고 예, 러닝머신에서 뛰면 조금 더 쉽다고. 그래서 내가 운동 효과를 보고 있긴 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지금 벌써 6개월이 다 됐어요. 많이 거기서 하셨네요. 한지 물론 일주일에 한두 번밖에 안 가긴 하지만 그래서 최근에 이제 효과를 느끼는 건 버스 잡을 때 빨리 뛰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예전 같으면 버스 딱 타고 나서 엄청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그날 하루 종일 컨디션이 안 좋은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 거를 많이 느끼다 보니까 내가 체력이 정말 문제가 됐구나라고 생각해서 운동을 시작한 거긴 한데 최근에는 지하철에서 딱 내렸어요. 그때 낙교님이랑 같이 집에 가고 있었던 길이었는데 1분 30초가 남은 거예요. 버스가 도착하기까지. 근데 버스 정류장까지 꽤 거리가 되거든요. 그쵸. 그래서 지하철에서 내리자마자 뛰었어요. 그래서 뛴 거는 한
300m에서 500m 사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막 계단도 있고 하니까 열심히 뛰었는데 버스 딱 타고 나서 별로 안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운동의 효과인가? 그리고 이제 주말을 보낼 때 낙규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애들이랑 같이 주말을 보내면 체력이 충전되지 않거든요. 방전이 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월요일에 회사 와서 쉬는 경우도 이렇게 많거든요. 우리 회사에도 아까 계시던데. 네, 많이 있어요. CP팀도 아마 좀 느끼실 텐데. 근데 요즘 그런 게 좀 줄었어요. 월요일날 회사 올 때도 약간 좀 충전까지는 아니지만 내가 소진됐다 막 너무 무력하다 이런 느낌 없이 회사 올 수 있어서. 저는 이제 30대 중반쯤 넘어가면은 네. 체력이 떨어지는 게 확실히 느껴지는 것 같긴 해요. 운동을 안 하면. 중반 넘으신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이제 체력을 향상시키려고 운동하는 거 아니고 네.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도로 하는 거긴 하죠. 얼마나 되셨어요? 운동하신 지? 이제 2, 3개월 정도? 2, 3개월? 다시 시작한 지. 2년 전에 하다가 효과는 있으신 것 같아요? 아직까지 힘들어요. 아직까지 힘들어요? 무슨 운동 하시는데요? 달리기. 운동장 달리신다고. CP님은 뭐 별도로 체력 관리 안 하세요? 방향을 바꿨죠. 안 써서 체력을 남기는 한계에 곧 다다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중교통도 안 타고 될 수 있으면 차 타고 다니고 싶고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회사 분들도 보면 막 클라이밍하고 운동하시는데 다 어디 부러지고 막 까이고. 그건 너무 격하게 하셔서 그렇고. 아니 다 그래. 운동하는 사람 하나씩 다 다쳐요. 저는 운동을 열심히 안 하고 살았는데 평생 어디 부러진 적도 없고. 근데 뭐 몸이 좀 힘들긴 하는데 이건 약간 먹어야지 해결되는 거 아닌가 생각되긴 해요. 그러니까 덜 먹었거나 뭐 샐러드 먹거나 식단 조절. 네, 식단 조절 맞아요. 이 필수잖아요, 사실. 저는 그리고 몸이 건강한 것도 예전에는 진짜 살찌기 전에는 그러니까 뱃살이나 이런 거 찌기 전에는 네. 운동 안 해도 괜찮았어요. 몸 상태가 항상 물론 어렸을 때긴 하지만 근데 이제 언제부터 힘들어졌나 보니까 대부분 뱃살 찌고 이런 때부터 좀 그때부터 이제 뭐 걷는 게 아니라 뭐 달리기나 아까 말하신 대로 뭐 어디 잠깐 달려도 힘들고 네. 그래서 약간 먹는 걸로 살 빼고 싶다? 제가 30대 중반이 돼서 느끼는 거는 20대 후반이 제일 위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군대 갔다 오고 나서 조금 이제 괜찮다가 20대 후반 좀 넘어가서 조심해야 되는 게 무리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있잖아요. 그 중국의 966 ICU, ICU인가? 네. 966. 966 ICU가 뭐죠? 정확히 하루 9시간씩 아니 헷갈려. 아침 996 ICU.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저녁 9시에 퇴근하는 거를 6일 동안 6일 동안 하면 그 ICU가 뭐죠? 그 중환자실 간다고 간다. 하는데 중국에서 꽤 이슈가 되는 건데 네. 그게 뭐 실제로 뭐 들어보면은 전 좀 이해할 수 없는 게 가끔 TV에 나와서 자기가 엄청 야근을 많이 하고 그런 하소연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잠을 거의 2-3시간만 자고 사는 것처럼 얘기하셨는데 그거는 되나? 잘 모르겠어요. 돼요? 근데 그 정도까지 안 해도 몸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쵸. 그게 느껴지기 시작하면 빨리 조금 뭔가 조치를 해야 된다? 라는 게 좀 느껴지고 저도 이제 조금 많이 힘들어진 게 사실 뭐 번역이나 강의를 중간에 좀 했었는데 그거를 이제 그게 사실 진짜 힘들거든요. 왜냐면 일하고 나서 또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쵸. 그때 좀 많이 망가지긴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꽤 오래 가는 것 같아요. 30대 되면은 한번 힘들면 잘 회복이 안 된다? 그래서 미리부터 좀 운동을 같이 겸행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긴 해요. 네, 최근에 아싸님 인터뷰를 봤는데 아싸님 하루에 4-5시간만 주무신대요. 그래서 어떻게 가능하지? 생각을 하긴 했어요. 아싸님은 뭐 새벽 3시에 항상 블로그 글 쓰고 계시고 그러니까 저는 운동하면은 지금 거의 7시간 안 자면 못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저는 부끄러운 얘기이긴 한데 10시간 자는 날도 많아요. 아이들이랑 같이 이제 잠자리에 드니까 그래서 10시간 자는 날도 많은데 그래도 피곤한 상황이라 그래서 이제 저는 운동하는 게 약간 CP님이랑 다른 게 살을 찌우려고 운동하거든요. 살이 너무 빠져 있고 그 이제 체지방 검사 같은 걸 해보면 저지방으로 가기 직전에 정상 지방이에요. 그래서 지방을 좀 지방이 생기도록 그래서 식단 같은 것도 많이 먹어야 되는데 또 이놈의 저주받은 몸뚱아리가 식도염이 또 생겼어요. 많이 먹으려고 하다 보면 그래서 이제 식도염은 안 없어져요. 그냥 평생 가지고 가는데 그래서 식도염 관리도 해줘야 되면서 살도 쪄야 되니까 결국 운동밖에 답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런가? 저도 예전엔 학생 때 진짜 살이 안 쪘는데 아무리 해도
살찌기 시작하는 건 역시 나이? 몸과 마음과 돈에 나이, 여유가 나이. 생겨야 되는 것 같아요. 아 여유가 생겨야. 저는 여유가 없군요. 아직 배고프다 나는. 그쵸. 뭔가 약간 살찌는 건 성격 탓도 있다 그러잖아요. 모든 거에 신경 쓰고 하면은 좀 그냥 걱정하는 게 많아서 네. 살도 찐다고 하는데 안 찐다고 걱정을 하는데 줄여야 되나? 저도 약간 그 생각했어요. 회사 다니고 하면서부터는 확실히 고기도 먹고 술도 먹긴 하는데 먹는 게 그렇게 많이 달라진 것 같진 않았는데 뭔가 마음가짐이 달라져서 그런지 우리 회사 되게 잘 먹는데. 저 회사도 엄청 잘 먹어요. 네. 얼마 전에 몰타 참치라고 강남에 있는 엄청 맛있는 참치 횟집을 갔다 왔어요. 점심인데 65,000원이더라고요. 자랑 배틀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잘 먹고 다닌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네. 맞아요. 1인당 65,000원씩 쓰는 ODK라고 합니다. 점심. 매일 아니 매일, 그렇진 매일. 않죠. 네. 한 달에 한 번. 우리도 먹은 게 있는데 말을 못 하겠다 아직도. 왜요? 우리 STD 에러로 빼놓은 거 있어요. 그때 녹음한 거 편집한 거 빼놨어. 뷔페 간 거. 뷔페 갔나? 기억이 안 나. 우리 둘이 녹음했을 때. 그러신 적도 있어요? 네, 저번 주에 녹음하시고 뷔페 가셨어요? 큰일 났어. 이제 기억이 안 나. 요즘에 좀 힘들어서. 여기 지금 운동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의 문제예요. 아니 좀 휴가 좀 보내줘요. 좀 쉼이 필요해 보이는데. 휴가는 제가 보내는 게 아니라 와이프한테 허락받고 가요. 여기 대곤님 아니 낙교님도 이번에 리인벤트 같이 가요. 저도 그렇고. 아니 그건 휴가가 아니잖아요. 리인벤트 가서 열심히 세미나 듣고 그건 휴가가 아니지. 14시간 동안 중노동하면서 지금 미국을 가는 거잖아요. 비행기 타는 게 얼마나 힘들어. 아 힘들긴 하죠. 비행기 타는 거. 네. 낙교님 원래 바로 갔다가 바로 온다 그랬는데 샌프란시스코를 가고 싶대요. 무슨 컴퓨터 뮤지엄을 꼭 가고 싶대. 거기. 그러더니 있죠. 갑자기 일정을 바꾸고 와이프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거기 저도 가고 받았어요. 싶은데 네. 컴퓨터 뮤지엄. 같이 가요 이번에. 빨리 잡으시죠. 그 날짜만 맞추면 돼요. 저희 지금 4명? 샘플한만 가시죠. 샘플한만. 근데 거의 별거 없었던 것 같은데. 일정이 안 어떻게 갔나? 되시는데요? 저희는 11월 11월? 목요일에 출발해서 목요일 아마 저녁일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라스베가스로 가야 돼요. 비행기가. 그래서 라스베가스 도착하자마자 샌프란 비행기 타고 가서 아마 금요일에 네. 샌프란에 가면 금요일이랑 토요일 그쪽은 모르겠어요. 아무튼 해서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이제 다시 라스베가스 오는 걸로 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직항의 가능성 높아요. 이코노미 업그레이드 하실 수 있으면 업그레이드 꼭 하세요. 업그레이드 안 해도 되는 건가? 14시간 처음 타보시죠? 네, 전 처음 타요. 아 그래요? 스피님은 많이 타보셨어요? 저는 미국에 네. 두 처음 번? 가요. 4번? 아니요, 저 리인벤트 지금 마일리지 저 모닝캄 됐어요. 오. 미국 몇 번 갔다 왔더니 스피님도 꼭 업그레이드 하세요. 하실 수 업그레이드. 있어요. 전 비행기는 업그레이드 안 해요, 절대. 그래요? 네, 그 포인트를 거기 쓸 수 없어. 뭐 어디다 써요 그러면? 네? 뭐 어디다 써요? 그냥 모았다가 뭐 사 먹든지 티켓을 뭐 사시거나. 티켓 사든지 그냥 예전에 저 일본 갈 때 썼잖아요. 티켓 그냥 일본 아니 티켓 근데 통째로. 스피님은 아직 그 이코노미의 불편함을 체력이 감당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체력 안 좋잖아요. 낙교님은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거는 약간 체력의 문제가 아니라 그건 것 같아. 잠을 잘 수 있느냐 없느냐. 이코노미에서도 타면 밥 먹을 때 빼고는 누워서 자요. 전 못 자. 안 일어나. 아무리 안 되겠다. 내 다리가 막 저리고 막 다리가 끊어질 것 같은데 네. 잘 수 있어요. 이야 업그레이드 꼭 하세요. 잠깐 문 좀. 살아서 돌아오시려면. 네. 우리 이제 끝내야죠. 네? 여기까지 하시죠. 네, 네. 여기까지 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